12번이라고 하셨나요? 네. 12번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라는 점이 있는데 P점은 좌표가 9인 점에서 출발합니다. 아직 수업을 안 한 부분이네. 9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으니까 원점에 출발한 게 아닙니다.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이 주어져 있고요. 문제가 Q점 좌표가 K인점에서 출발할 거고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은 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동시에 출발한 다음에 두 번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출발한 다음에 두 번 만난다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T의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위치가 똑같을 때가 두 번이란 얘기야. 위치가 같을 때가 두 번일 때 만납니다. 근데 위치의 값 어떻게 구할 거냐면 위치라고 하는 녀석은 처음 출발하는 위치에서 속도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요게 위치입니다. 그리고 속도의 값을 0부터 특정한 시점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은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속도의 값을 특정 범위에서 적분한 녀석의 값은 위치의 변화량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수익선상에서의 위치가 있는데 처음에 여기가 원점인데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이 운동은 움직인 거리는 9만큼 움직였거든, 거리는. 하지만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입니다.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최초에 출발했던 위치가 똑같은 운동을 할 건데 출발했던 위치가 원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른쪽 세 칸 가고 왼쪽 세 칸 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이지만 위치는 최초의 위치 5를 더해줘야지만 2가 나오겠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위치랑 위치의 변형을 더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구한 거는 처음 P점의 좌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P점의 위치는 최초의 위치의 값이 9라고 얘기했고 0부터 언제까지라고 시간을 제약했나? 시간 제약은 없지. 임의 시각 T일 때 선생님이 속도의 값을 적분하고 있습니다. 요 녀석의 값이 P점의 위치입니다. 적분했더니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0T인가? 거기다 지금 T 대입했고 빵 대입해서 계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Q점의 위치 구하고 있습니다. Q의 위치의 값은 최초의 위치의 값이 K라고 얘기했고요. 0부터 T까지 적분하려고요. 속도의 값은 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적분한 건 2T인가? 우린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 0보다 큰 범위에서 두 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같은 순간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의 값이랑 K가 똑같았을 때가 위치가 똑같은 거죠? 단 T의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두 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출발한 다음이니까 T는 빵이 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함수를 FT라고 놓고 이제 문제는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방정식의 문제입니다. 나는 F의 그림을 갖다 그린 다음에 상수함수 T하고 Y축 오른쪽에서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10이어서 빵 나온 게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네. 그럼 그림은 지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빵에서 변곡점인가? 네. 우린 빵보다 오른쪽만 그려야 되죠. 빵보다 오른쪽에서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대2반 극소값이 누구죠? 마이너스 7. 2대2 했더니 마이너스 7? 예. 빵 대입하면 9인가? 근데 상수함수 K라는 녀석과 교점의 개수가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K의 값의 범위가 어떨 때 교점이 두 개인 거죠? 마이너스 7이라고 써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럼 빼가지고 1을 한 번 더 빼야 되나? 네. 그래서 몇 개죠? 5개.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너 나 불렀나요? 네. 부르지 마. 난 완벽하게 전달했고 너가 궁금한 거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너 엉뚱한 소리 할 거 아니면 들었는 볼게. 말해봐. 왜 K를 못 빼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3번으로 갔습니다. 방정식을 풀 때는 미지수 K의 값을 항상 오른쪽에 놓고 곡선과 직선의 관계로 해석하죠? 넌 지금 앞에서 배운 방정식을 까먹으신 거죠? 복습하세요. 자, 1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3번은 지금은 13번에 집중해야지 이 새끼 뭘 쳐다보려고. 아, 너 맞췄어? 네. 아니요. 13번 맞죠? 자, 13번은 다음에 있는 녀석에서 이걸 산수해가지고 등식을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이건 등호를 성립한다고 하네요. 그때 여기다 숫자를 대입한 걸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 얘는 F'인가? 그럼 적분하면 그냥 F고? 밑줄 친 녀석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F인데 거기다가 지금 X하고 2를 대입해서 빼란 얘기지? 다음 녀석의 값은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니까 미분하게 되면은 X를 대입한 것만 쓰는 건가? 그런데 왼쪽에 있는 값이 Fe 마이너스 fx 뒤에도 마이너스 fx 우리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된 거 맞으세요? 근데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F1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2 대입했더니 좌변은 마이너스 F2 우변은 2 대입했더니 6 그럼 문자원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F'6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 미분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미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빵인가? 오른쪽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됐네. 이제 우린 6만 대입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 6, 다시 한 번요. 아, 그러네. 선생님 잘못했네. f의 값 마이너스 6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6 대입했더니 108 플러스 12? 120? 그 답은 뭐라고?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5번으로 갔습니다. 15번이 포물선 위에 점의 좌표가 1,2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되게 많고 그림을 안 줬어. 근데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무슨 말 하는 건지 눈으로 보고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못 풀었다는, 틀렸다는 거는 그림 그리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일까? 아,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 포물선하고 아이씨 잘못 그렸네. 포물선이 오른쪽만 있다고 얘기했네요. 0보다 오른쪽에 x제곱 플러스 1이 있고요. 거기 위에 점의 좌표 1,2가 있습니다. 1,1이라는 점을 지나고 x축에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으세요. 평행한 직선들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두 직선을 L과 M이라고 얘기했을 때 x축에 평행한 녀석의 값이 L, 요 녀석의 값이 M이라고? 그때 포물선 AX제곱이라는 포물선도 있습니다. 근데 애매한 거는 포물선의 최고차계수 A의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겠거든? 요렇게 올라가면 왠지 느낌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0보다 큰 쪽만 그리라고 얘기했고요. A는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입니다.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때 L과 만나는 생기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또 Y축에 평행한선을 그으라고?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만나는 점에서 또 평행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맞게 읽었나? 아, 잘못 읽었네. L과 포물선이 만나 생기는 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요선이구나. 요거냐? 그러면 너무 좁으면 그림이 표현이 그지 같겠네. 좀 더 다시 넓히자. 너 어디 갔어? 야, 됐어. 요게 N이라고? 근데 또 N이라는 녀석과 아이고야. 아이씨, 다음 거 한 번 읽었어야 되네. 이렇다고? 그때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에서 X축의 평행한 선이 또 있다고? 아, 그림을 주지. 그지 같은 소리 이런 데 시간 뺏기 가는 거야. 여기가 K라고요? 그랬을 때 M과 K라고 하는 선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 넓이가 S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M과 L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여기 넓이 얘기하는 거니? 된 거 맞죠? 그 넓이의 값을 T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넓이의 값이 서로 어떻게 봐서 이게 똑같아? 아무튼 그림은 실패했지만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뭐. 자, 먼저 구해야 되는 거는 A점의 좌표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X는 1이라는 선, 이게 Y는 2라는 선이죠? 그때 내가 필요한 점의 좌표는 요 점 좌표 좀 구해볼까? 요점 구할 필요가 없나? 요점의 Y좌표가 누구지? 뭐 대입해야지 나와? 이거 대입해야지 나오는 거니? 된 거 맞아요? 또 이 점도 구해야 되나? 아, 이 점부터 구해야 되나? 쌤, 음, N이 N이, X제곱이랑 만나는 직선이에요. N이, 내가 간격 이거 바꾸면서 그림이 잘못됐나? 아이씨,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실패했나 보다. 다시 읽어보자. 1컴마를 지나고 HY초에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M과 N은 맞게 그렸고 L과 M은 맞게 그렸고 포물선이 L과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에서 Y축 내가 선을 어디서부터 주정해야 돼? B금부터 주정해야 돼? 아이씨, 요거 그림에서 실패했구나. 이렇게 그렸어야 되니? 맞게 된 것 같다 이제.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은 루트 A분의 2? 더 읽어보자. K의 값이 필요하네? 이 점 좌표가 누구지? 루트 A분의 2, A분의 2 플러스 1인가? 된 거 맞아요?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그랬을 때 넓이만 구해도 똑같다고 놓으세요. 이제 넓이 구하면 되겠다. 지금 여기는 이 상수함수의 값이 y의 값이 a 플러스 2, a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내가 먼저 여기 넓이 S의 넓이 구하려고 하거든. S의 넓이의 값은 M 값이 지금 1이었나? 여기가 지금 X의 값 1이고 여기가 지금 X의 값이 루트 A분의 2여서 처음에 넓이의 값 S의 값은 위의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적분하는 거죠. 리액션이 없으니까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자, S라는 면적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S라는 면적의 값은 인테그럴 1부터 루트 A분의 2까지 적분할 대상이 X의 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는 건가? 누구에서 누굴 빼자고요? 그래서 2분의 A분의 2 플러스 1에서 뺐습니다. 그러면은 1은 소거됐고요. T의 면적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T의 면적의 값도 범위는 똑같겠네. 1부터 루트 A분의 2까지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이 요게 누구야? Y는 2? Y는 2라는 녀석에서 지금 AX제곱을 빼서 적분하면 되나요? 근데 이 면적의 값이 똑같다고 놓고 산수 나하세요. A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산수 못하겠다. 산수를 못하겠다, 산수를. 따로 떨 필요가 없지. 합쳐서 해버릴 걸 그랬나? 따로 떨 해가지고 갖다 놓자. 어차피 범위가 똑같으니까 뺐을 때 빵 나오는 거죠? 빼서 빵이라고 놓는 게 산수가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이라도 바꿔? 내 말 좀 이해하셨나요? 자, 빼가지고 빵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빼가지고 1부터 루트 A분의 2까지 위에서 밑에 거 빼겠습니다. A-1X의 제곱. 또 누구지? A분의 2 마이너스인가? 됐어요? 이 값이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산수가 더럽네, 산수가. 여기다 루트를 대입한 게 그지 같네. 대입해서 빵 나온다고 하려고 하는데 대입하고 있습니다. 앞에 건데 대입했더니 A분의 A-1 곱하기 A분의 2 곱하기 루트 A분의 2인가?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플러스 A분의 2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A분의 2?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더니 3분의 A-1 1 대입했더니 A-2 플러스 1로서도 이해하시겠죠? 3분의 빼먹었구나. 자, 이 녀석 식에서 이제 A값이 알고 싶습니다. 못해 먹겠다, 못해 먹겠어. 누구니? 3A분의 2A-2. 요게 지금 3A분의 그럼 분자의 값이 너무 안 이쁜데? 넌 또 누구냐? 루트 A분의 2. 오른쪽에 있는 이거 다 이항해서 통분하려고 합니다. 3A분의 넌 누구야? 첫 번째가 A제곱 마이너스 A. 두 번째는 또 누구냐? 6? 세 번째는 또 누구야? A의 값은 양수니? 3의 값은 약분했습니다. 분자에 있는 값이 지금 누구야? 마이너스 4A 플러스 4? 4 마이너스 4A? 오른쪽에 건 인수분해 되니? A-1도 양수일까?
A-1이 양수일까? A-1이 양수라는 보장이 있니? A가 1일 수 있나요? A가 1일 수 없죠. A가 1이면 같은 점 돼버리지. 아, 다른 점이구나. A가 1이어도 A가 2가 될 수 없는 거구나. A가 2가 되면 이 점, 두 점은 같은 점 돼버리니까. A가 2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씨, 그러면은 이거는 묶어줄까? A의 값 1이던지 또는 4 곱하기 루트 A분의 2라고 하는 세의 값이 내가 한 것까지 된 거 맞나요? 또 누구야 너는? 제곱해서 3차 방식을 풀어야 돼. 뭐 이렇게 더러워.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30, 아니 플러스 32. 뭘 대입하면 돼? A가 8이면 되냐? 네. 3차 방정식이니까 A의 값은 더 있을 건데 더 계산해? 8하고 1 중에 답에 있는 게 있어? 예. 그러면 8이라는 건 그냥 아니라는 얘기네. 나 여기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어디 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 자, 분수함수 그리고 있습니다. 분수함수 A분의 30은 이렇게 생겼죠. A가 양수였을 때. 포물선 A-6의 제곱의 값은 아래 블록인 포물선인가? 6, 빵을 지나니? 그 중에 한 녀석의 값은 지금 8이라는 얘기고. 아이씨, 여기서 교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식을 계산해봐야지 아는 거네. 아, 나 이거 하기 싫은데.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A 마이너스 30인가요? 조율집법에서 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미 근이 8인 거 알고 있다고요? 아, 2에서 접하는 거였구나, 방금 전에 그림이. 근데 A는 2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럼 넓이의 값이 똑같으려면 A는 8이거나 1인 건가요? 이런 거 맞으세요? 범위에 있는 녀석은 1밖에 없습니다. 어렵다. 산수가 너무 많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하고 gx가 있습니다. fx 값은 2차 함수인데 gx라는 녀석의 값이 누구래요? 기함수. gx 값은 상수함수는 아니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 기억에서 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하면은 우함수니까 우함수의 값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접근한 게 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fx의 값은 누군지 모르는데 fx, gx를 곱한 녀석을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접근한 거랑 요게 똑같은지 물어봤다고? 아, 물어본 질문이 얘기한 것 같은데?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ax의 제곱 곱하기 gx하고 bx 곱하기 gx하고 c 곱하기 gx인데 이게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기함수니까 적분한 빵이겠네. 또 기함수니까 적분한 빵이겠네. 이건 우함수인가요? 네. 그러니까 2배 해가지고 적분했다는 건 맞는 말인가요?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함수 f의 값이 우함수로 얘기한 거죠? 네.
그때 두 개 곱한 녀석의 값 오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그러니까 적분한 건 빵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몇 번이죠? 8번. 18번으로 왔습니다. 18번은 접올린 fx의 값을 접올린 녀석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t까지 범위에서 가장 큰 녀석이 gt라고 합니다. 그 gt의 값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fx의 그림을 접올린 그림이 필요해서 fx 자체의 그림을 그리긴 해야 됩니다. 그 fx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찾고 있습니다. 극점 좌표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함수의 그림을 그렸더니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네요. 2대2 뺐습니다. 2대2 번 게 누구야? 마이너스 2대2 뺐습니다. 0대2 번 게 마이너스 8인가? 여기서 접올리는 거니? 지금 절대값 f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절대값 fx 값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한번 8에다 한번 8 찍고 내려왔다가 그 다음부터 그리기가 힘드네. 접올리면 되나요 이제? 위에가 24니? 여기가 8, 여기가 24인데 우리가 지금 적분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t까지 범위에서 가장 큰 gt의 값을 적분하는 거잖아. 지금 마이너스 2라는 범위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적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t까지 함수의 최대값을 gt라고 하니까 지금 gt라는 녀석의 값을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겠다. gt의 값은 최대값이 여기까지는 최대값이 다 누구야? 다 8이 최대값이니? 근데 t의 값이 더 오른쪽으로 하면 최대값은 달라졌다가 그 다음부터도 최대값은 요 값이 24가 최대값이겠네? 그 다음도 최대값은 이게 되는 건가요? 이 그래프가 지금 gt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문자 적분하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만 적분하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는 이 점까지는 이 점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누구지? 아 그러네. 0, 마이너스 8이 올라간 거죠? 0, 마이너스 8이 올라가서 이게 0, 8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점 좌표는 빵입니다. 내가 적분할 대상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8을 적분해야 되고요. 0부터 2까지는 fx를 접올렸으니까 이거 보호 바꾼 녀석을 적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8을 적분했으면 좋겠고요. 0부터 2까지는 접올린 녀석의 값을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t라고 바꿔 쓰라고 하니까 t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예. 산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 건 16, 두 번째 거 적분하고 있습니다. 적분 요거는 맨날 좀 생겨나면 안 되나 산수는? 안 되냐고.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이게. 아무도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한다. 참네. 2대2 했더니 마이너스 4, 2대2 했더니 24, 16, 빵 대입하면 다 빵입니다. 36 더하기 16, 52가 답인가?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서술형 문제 중에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게 구간 6부터 10까지 범위에서 속도의 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에 참 거짓을 판정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6과 10 사이에 속도가 똑같아지는 때가 있냐고? 6부터 10까지 요 사이에서 닫힌 구간 6부터 10까지 범위에서 속도의 값이 똑같아지는 때가 있냐고? 속도가 똑같아지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게 속도지. 미분한 게 속도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을 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6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빵이었고 f의 값이 유관상으로 봤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요 녀석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요 녀석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언제 똑같을 때 언제 있어? 어떤 t에서 봐도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포인트는 하나도 없지 않아?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속도가 똑같아지는 순간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치라고 한 거 맞지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순간이 한 번도 없어. 그럼 서술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6부터 10까지 범위 사이에서 f't의 값이랑 g't는 매번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똑같아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될 것 같은데? 답이 답이 참. 답이 참이라고 돼 있어? 예. 내가 잘못 봤나? 두 개. 속도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그러네. 사이값 정도 있네. 존재하네. 선생님 잘못 봤다. 똑같은 순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순간이 있네. 지금은 6과 10 사이에 있는 임의의 여기를 임의의 A라고 해보자. 6과 10 사이 임의 A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서술하는데 어떤 특정한 A의 값이 이것도 너무 서술이 어려운데 10하고 6으로 얘기하면 되겠다. 일단 10에서 t 값이 10이었을 때 f'10이 큰 거야? g'10이 큰 거야? 지금 뭐라고? 아 접선의 기울기가 누가 더 크냐고. 프라이치 f'10이 더 크지 유관성으로 봐도 t의 값이 6이었을 때는 f'6이 큰 거야? g'6이 큰 거야? 프라임 그 음수인 건가? 그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6과 10 사이에서 f't의 값이랑 g't의 값이 빵인 경우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가 음이고 하나 양이니까 그 사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참입니다. 이렇게 서술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는 더 이상 없나요, 이제? 자, 숙제한 것 중에 질문 받겠습니다. 이 새끼 똑같은 거 5번 틀렸네. 똥멍청이들. 자, 숙제한 것 중에 모르는 게 몇 쪽인가요? 340. 345쪽이래요. 그것보다 앞에 있는 분은? 없다고요? 345쪽부터 풀어야 될 게 마지막에 몇 쪽이죠? 368? 이 책 끝나는 대로 고쟁이 가지고 다니세요. 그 주역이 아까 까먹었다는 방정식은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하시고요. 고쟁이 할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K 씹으린 거 있잖아요. 네. 안 알려줄 거예요. 챕터 이름이 있잖아요. 방정식과 부등식 도함수 활용 파트에. 넌 맨날 앞에만 깔짝대니까 그 부분이 숙제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진으로 왔다. 자,
345쪽에 몇 번 풀면 되죠? 42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보다 앞엔 질문 없나 봐요, 지금? 수희 숙제 돼 있나요? 다 돼 있나요? 네. 42번으로 갔습니다. 42번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긴 거 보니까 겁나 쉬워 보이는데? 우리한테 할 일이 없게끔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림도 주고, 색칠까지 주고, 좁아서? 좁아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우린 항상 둘러싸인 넓이의 값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는 요점 좌표에서 요점까지는 위에 있는 게 3차함수, 밑에 있는 게 y는 빵이거든. 근데 이 점부터 1까지는 직선하고 x축 사이의 넓이의 값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3차함수에서 직선을 빼야 되지.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왼쪽 넓이, 오른쪽 넓이 따로 구해야 되거든. 둘러싼 넓이가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구하는 건 귀찮으니까 3차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중에 삼각형 넓이 하나를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선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접선 구해서 절편값 구하려고 합니다. 1,1에서 접선이 누구죠? 그래서 x절편의 값이 3분의 2인가? 밑변값은 3분의 1, 높이의 값은 1, 넓이는 6분의 1. 나중에 6분의 1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의 값을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삼각형 넓이 6분의 1을 제거할 생각입니다. 앞에 거 적분한 게 4분의 1인가? 난 이걸 못하겠어. 꼭 해야 돼? 너 지금 뭐라고 식으로 6분의 1라고? 12분의 1? 아까 전에 6이라고 얘기했어? 나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되냐, 앞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9번. 49번으로 갔습니다. 주혁의 눈빛이 딴 생각이 시작된 것 같은데? 맞나요, 주혁아? 오늘 좀 이따가 너희 수업 끝나고 바로 수리논술 수업 2시간 앞당겨서 수업하는데 수리논술 문제 이거랑 비슷한 문제 있던데. 인하대학교 문제가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출제했더라고. 포물선이 두 가지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지금 x의 제곱이라는 포물선과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y쪽 오른쪽만 그래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내가 풀었었다고 지난 시간에? x의 제곱이라는 포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x가 a라고 한 선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점의 좌표가 A점, P점, 여기서 만나는 점이 Q점입니다. 그 점에서 각각 접선을 갖다 그릴 건데 접선은 서로 수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 풀었던 문제네. 여기서의 접선과 그냥 저번 시간에 그림 잘 그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실패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이 서로 기울기가 수직이어서 여기가 수직이어서 이때 기울기는 1,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서로 대칭이니까. 자, 이 점 좌표의 값이 a, a 제곱인데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2a이고 2a가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점 좌표의 값은 2분의 1, 4분의 1입니다. 대칭되니까 이 q점 좌표의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습니다. 접선의 방식이 y는 2분의 1 x 2분의 1 대입해서 4분의 1 나와야 돼? 끝인가요? 뭐 이래? y는 여기다 그냥 2분의 1 대입하면은 네. 기울기 1이었지. 뭐 미친 짓거리 한 거야 지금? 기울기 1이었고 1이었을 때 2분의 1 대입했을 때 4분의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써야 되나? 이 점 좌표가 4분의 1인가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PR, QR로 둘러싸인 두 개의 곡선과 둘러싸인 넓이 구하세요. 그래서 여기 넓이만 구해서 2배 하실 거죠?
두 배 하려고 합니다.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1까지 x의 제곱을 적분한 녀석에서 삼각형 넓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삼각형이 밑변 길이의 값이 4분의 1, 높이의 값도 4분의 1, 넓이가 32분의 1인가? 적분했습니다. 3분의 1 x의 세제곱한테 2분의 1 대입해서 12분의 1? 여기서 끝내도 괜찮아요? 여기다 96배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이죠? 끝! 질문 끝인가요? 너 틀린 거 있는 거 아니야? 태연이? 동그라미 없는 거 있잖아. 음. 6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5번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3 대입하면 0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의 정적분값이 똑같다고 얘기했네요. 왼쪽은 0부터 2013까지, 오른쪽은 3부터 2013까지인데 똑같다는 말은 차이가 나는 건 0부터 3까지가 차이 납니다. 그럼 0부터 3까지는 정적분의 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네? 그러니 0부터 3까지 적분한 게 빵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이거 2항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0부터 3까지 적분한 게 빵인데 3 대입한 게 빵이라고 했거든?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0부터 3까지 적분한 게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부터 3까지 적분한 게 빵이 되려면 x축 위의 면적과 x축 밑에 있는 면적의 값이 똑같아야지 0부터 3까지 적분했을 때 빵 나오는 거죠? 난 여기는 이 점좌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아랫부분의 넓이만 구해서 30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점 좌표가 지금 관건인 거네? 이해됐나요?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0부터 3까지 최고차 함계수 1인 녀석의 값이 x-알파, x-3이죠. 이거 적분해서 빵 나오는 알파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 알파의 값 1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난다. 어떡하지? 적분했더니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3x 3알파 x 3하고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9 마이너스 2분의 9 알파 마이너스 2분의 27 플러스 9 알파 빵 대입하면 다 빵입니다. 이게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8에서 2분의 27 뺐더니 2분의 9? 그 다음 2분의 18에서 2분의 9 뺐으니까 2분의 9 알파의 값 1인가요? 그때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녀석은 1부터 3까지만 적분하는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여기 정적분의 값이 넓입니다.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야 넓이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근이기 때문에 공식 사용하면 되는 것 같은데 1하고 3이 근이니까 원래 이 마이너스가 없었을 때가 공식이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 함계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인가요? 그래서 6분의 8, 3분의 4가 거기다 30 빼하세요. 답이 40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또 있나요? 오늘 주혁이는 나름 숙제 열심히 했나? 아니요. 뭐가 아니야? 아까 풀었더만. 한두 페이지 풀고 땡겼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번 유형까지 쓰나요? 10번 유형까지 하고 숙제 내드렸나요? 뒤에 막 색칠되어져 있는 이쪽 부분이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숙제는 7번. 숙제 7번 유형까지였고 내가 10번 유형까지 올라갔다고? 역함수 문제만 조금 더 볼까? 자, 1897번 문제 좀 보려고 합니다. 1897번 문제가 함수 fx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1,1하고 3,3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fx를 1부터 3까지 적분한 게 2분의 5였을 때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나는 fx 구할 수 없습니다. gx도 구할 수 없습니다. 식이 누군지 모릅니다. 약간의 센스만 가지고 그냥 대충 푸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2분의 5라고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 아닌데? 2분의 5의 값은 여기가 fx구나? 화살표 좀 해주지, 그치? 헷갈리게. 2분의 5는 여기가 2분의 5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된 거 맞으세요? 여기가 2분의 5면 여기도 2분의 5인가? 근데 기역자 모양의 넓이는 몇이야? 아, 9 빼기 1이니까 8? 근데 그 중에 여기 있는 두 부분의 넓이의 값이 5란 얘기야? 그러니까 색칠된 넓이의 값은 3이라고?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가 없이 눈깔만 떠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거네? 눈만 떠 있으면? 근데 그런 문제를 약간 더 어렵게 출제했을 때를 봐보자. 99번으로 가봤습니다. 99번이 함수 2차 함수를 알려줍니다. fx의 값은 2차 함수라고 얘기했고요. gx의 값은 그렇다면 무리함수니까 역함수니까 교점의 좌표가 1과 2에서 교점이 발생합니다. 1,1, 2,2가 교점입니다. 근데 0부터 1까지 색칠한 넓이의 값 a와 1부터 2까지 색칠한 넓이 b의 넓이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넓이의 값을 구해서 뺀 다음에 27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함수를 누군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AB의 넓이를 구하는 게 가능할지가 의구심이 든다. AB란 넓이를 구할 수 있으려나? 먼저 A란 넓이를 구하고 싶거든? A란 넓이를 어떻게 하면 되냐? 아, 진짜 어렵네. 기억자. A란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아,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겠구나. 나는 fx란 녀석도 누군지 모르는데 fx도 누군지 모르는데 역함수 gx의 값은 구하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물론 못 구하지는 않습니다. AB가 들어있는 식으로 역함수 구할 수 있습니다. 무리함수. 하지만 난 이 gx의 값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신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문제는 y는 x로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x라는 선을 그리겠습니다. y는 x라는 선을 그렸는데 나는 a란 넓이하고 b란 넓이가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a라는 넓이는 이쪽에 포물선과 y는 x로 둘러싼 넓이의 2배가 a인가? 또 y는 x하고 포물선으로 둘러싼 넓이의 2배가 b인가?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렇게 a, b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a 넓이부터 구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넓이는 2배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0부터 1까지 적분하겠죠? 0부터 1까지 누굴 적분하죠? 네, fx에서 x를 뺀 녀석을 적분하면 되나요? 이해된 거 맞죠? b라고 하는 면적도 구할 생각입니다. b라는 면적은 어떻게 구할 건데요? 그래서 1부터 2까지 x에서 뺀다고?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지금 a-b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a-b가 필요하다고? a-b의 값 주시면은 이 인테그럴 요 앞에 있는 녀석이 요건데 빼게 되면 요거 부호 바뀌니? 그럼 똑같은 게 되겠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그럼 범위의 값을 어떻게 할 건데? 식은 똑같은 식이 됐고 범위의 값을 어떻게 할 거냐고.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더했으니까 0부터 2까지로 바뀌나요? 그럼 이것만 적분해가지고 27배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AB가 누군지 모르는 거네. 이제 AB만 구하면 되겠다. AB를 어떻게 구하지? 저는 앞둘 비없어요. 네. AB를 알아야지, 소문자 AB를 알아야지 우리는 대문자 AB를 알 수 있거든. 소문자 AB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1,1과 2,2에서 두 녀석을 갖다고 놨을 때 근이, 두 녀석의 값을 갖다고 놨을 때 근이 교점의 x좌표인 거야? 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는 녀석의 값의 근이 1과 2인데 ab의 값이 좀 불편하긴 하겠다. 원래 1과 2가 근이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가? 내 말 좀 이해되니? a가 누구란 얘기야? a가 1일 리가 없잖아. 1차함계수가 다르잖아. a는 3분의 1이란 얘기구나. a가 3분의 1이면 b는 누구란 얘기게? 그러네. 2한테도 3분의 1배 해야 되니까. 된 거 맞죠? 그럼 이 녀석의 값을 대입해서 적분하면 이제 끝인 것 같은데? 0부터 2까지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라는 녀석의 값만 적분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27배를 미리 해버릴까? 아닌가? 27배 하게 되면은 3만 여기다 곱하면은 여기다 9를 곱할까? 3은 여기다 곱하고 니네 지금 이해되니? 이제 적분만 남았습니다. x세제곱 아이씨 분수 없애려고 했더니 분수를 피할 수가 없네. 요거까지 구태해야 되는 거야? 아니라고 해 빨리. 희한하네. 이게 뭐가 관심이 있니 니네? 몇이냐? 이해된 거 맞나요 지금?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아무 필요 없는 녀석을 갖다가 그냥 문제 풀면 되는데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한 가지는 평행이동해서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은 오른쪽처럼 나오면 왼쪽으로 바꾸란 얘기야? x-n이 n으로 둔갑하기 위해서 x 대신에 x 플러스 n을 대입한 거죠? x 대신에 x 플러스 n을 대입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도 마이너스 n만큼 평이동한 거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그냥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시간을 뺏기게 될 거고요. 사소한 산수 실수 하나가 전체 문제를 틀리게 만들 거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풀려고 하는 건 1902번입니다. 1902번과 1903번을 보려고 하는데 1902번이 그림과 같이 x의 값이 6보다 왼쪽에서 감소하는 fx가 있습니다. 근데 0부터 6까지 범위에서 fx를 적분한 게 누군가요? 물어봤습니다. 3부터 7까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누가? 3부터, x는 3하고 y는 7로 색칠한 걸 가지고 그림의 설명을 대신했나? 곡선 fx하고 두 개로 둘러싸였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여기 위에 색칠된 게 3가 봐요. 그 다음에 x는 3이라는 녀석과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밑에 넓이가 6이라고 합니다. 여기 넓이가 각각 4하고 6인 것만 가지고 0부터 6까지 적분한 녀석인 여기 정적분값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오이씨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너무 쉽네. 손댈 필요도 없네. 여기 넓이의 값은 지금 몇이라고? 6이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 넓이의 값을 거저 먹는 거 아니야? 여기 넓이는 몇인데? 17인가요? 직사각형 넓이에서 위 넓이 빼기만 하면 되니까? 에이씨 너무 문제 유치하다. 괜히 풀었네. 1903번으로 갔습니다. 1903번은
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네. 가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녀석을 만족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 4만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지 않아? 4만 없으면 무슨 말이야? 주기가 3이란 얘기네? 근데 뒤에 4가 붙어가지고 주기가 4라는 말은 아니네. 아니, 주기가 3이란 얘기는 아니네. 4가 붙어가지고. 뭐 했단 얘기지? 그럼 숫자를 대입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x한테 3을 갖다 대입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x한테 3 대입하면은 f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f빵보다 4가 큰 거야? 이번에는 6을 대입해볼까? f6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f3보다 또 4가 큰 거니? 그러면 0을 대입했던 함수값보다는 오른쪽으로 3칸 간 3을 대입한 함수값이 4만큼 커지는 건가? 3을 대입한 함수값보다는 오른쪽으로 3칸 간 녀석의 값이 4만큼 함수값이 커지는 거야? 즉,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3칸 가면은 함수값이 4만큼 증가하는 녀석이구만? 근데 0부터 6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빵이라고 얘기하는데? fx의 식은 몰라. fx의 식은 모르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대충 그려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fx는 전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에 맞는 그림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0부터 6까지 적분한 게 빵이라고? 연소함수라는데? 그럼 그래프는 증가해야 되나? 연속해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다 그리면 되는 건가? 0부터 6까지 적분한 빵이라며. 밑에 거 위에 거 적분한 게 빵 나오게끔만 대충 그렸어요 지금? 된 거 맞나요? 아 너무 길쭉하게 그렸나? 요렇게 그려야 되겠다. 여기가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하려고? 된 거 맞아요? 아 근데 잘못 봤네. 3칸 갔을 때 4칸 가야 되는 거지. 3칸 갔을 때 4칸 간다. 3칸 갔을 때 4칸 간다. 에이씨 처음 게 맞았네. 한 4칸처럼 그렸어야 되네. 제일 단순하게 그릴까? 여기가 3,빵, 6,4, 0, 마이너스 4가 되게끔 그렸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그림이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 3분의 4니? 그럼 이 녀석의 그림을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로 4칸 가봤자 겹치나요? 또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로 4칸 가면 또 겹치나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연속함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fx하고 6부터 9까지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된 거 맞아요? 그럼 3칸, 4칸 갔으니까 3칸, 4칸 갔으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10인 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네? 된 거 맞죠? 근데 여기에 정적분의 값은 어떻게 구해? 이게 삼각형 넓이가 몇인데?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3칸, 4칸 간 거잖아. 밑변의 값이 3, 높이의 값이 4? 6인가요? 그러니까 답이 18이 답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이것만 만족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위치 변화량을 설명했는데 이거 마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속도, 속력, 그리고 위치, 거리, 속도하고 위치는 벡터라고 얘기하고요. 속력과 거리는 스칼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리 시간에 배웠나요? 벡터와 스칼라 안 배웠어 아직? 자, 속도라는 녀석의 값은 양수음수 값이 다 가능합니다. 위치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양수음수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속력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절대로 음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리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절대로 음수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수 음수가 존재하는 건 속도하고 위치입니다. 우리가 미분 파트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미분에서 뭘 배웠냐면 dx, dt 요게 뭐였죠? x는 위치, t는 시간입니다. 네, 이게 속도였죠? 위치 x를 미분했다는 얘기죠? 이 녀석의 값은 위치의 값을 x라고 했을 때 위치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녀석이고 이 녀석은 속도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더불어 설명할 때 이것까지 설명했던 것 같은데 리미트 델타 t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라는 것도 더불어 설명했던 것 같은데 델타 t분의 델타 x의 값은 뭐야? 이건 이름이 뭐야? 이거는 평균 속도인데 리미트를 달게 되면 리미트 단 게 순간 속도라고? 약간 간격이 넓은 시간 간격에서의 속도의 값은 계산해서 평균값 구해가지고 언급할 거고 시간 간격이 아주 미세해지는 순간의 속도의 값은 순간 속도라고 할 건데 그 속도의 값은 리미트를 달아준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거의 이름은 순간 속도가 원래는 맞는 표현이지만 순간이란 말을 빼기로 했어. 순간 속도는. 그래서 속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른 이름도 있지 않아 이거? 긴 이름 있지 않았냐? 말해봐. 시간. 자, 중학교 때 우리는 이런 거 배우셨습니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셨습니다. 교과서나 참고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만 시선이 꽂혀가지고 정확한 이름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 이거 두 녀석은 다 B라고 하는 거에 대한 A의 B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에 대한 무엇의 변화율인가요? 시간 t.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인가요? 자, 이렇게 쓴다면 dt분의 dv라고 쓴다면 이건 이름이 뭐야?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우린 그걸 가속도로 얘기하나요? 단지 그건 속도의 값을 미분한 거고요. 위치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은 속도, 속도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은 가속도. 하지만 적분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속도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 속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생기거든. 가속도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절대 속도가 아닙니다.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속도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은 위치인가요? 아니라고요. 적분하게 되면 적분 상수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요.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은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대가리 속에 저장 좀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애써가지고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A라고 쓰면 꼭 가속도 같네. 0초에서 t초까지 가속도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 그 녀석이 뭐라고? 네,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0인) 순간부터 t인 순간까지 속도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위치가 아니라고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고요?
다들 눈이 썩어가는데 어떡하지? 하나만 더 설명하고 나서 최초의 위치는 보통 x0라고 쓰거든? 최초의 위치한테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준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게 위치라고요?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은 최초의 위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의 위치가 빵이었을 때는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은 똑같겠죠? 자, 다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속도하고 속력 파트는 거리를 하나 설명했는데 거리를 마저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속력의 값을 적분할 때가 있습니다. 속력의 값은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고 속력의 값은 적분하게 되면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속력의 값을 적분하면은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911번을 보려고 하는데 1911번이 원점에 출발해가지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점에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12초일 때 11초 후에 P점에 다시 원점이 있기 위해서는 상수 K 값이 누구인가요? P점에 다시 원점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위치의 값이 0에 위치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12초인 순간에 위치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최초의 위치값 확인했습니다. 최초의 위치는 지금 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위치한테 0부터 10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을 더해주면 되겠네? 위치의 변화량을. 그런데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되는 건가? 0부터 3까지는 속도의 값이 t제곱 마이너스 9니까 그걸 적분할 건데 3부터 12까지는 함수가 다른 거네? 그땐 k 곱하기 t 마이너스 3의 값을 적분해가지고 빵이라고 놓고 풀라는 얘기구만. 이해되신 거 맞나요? 첫 번째 거 적분했습니다.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9t한테 3대입할 생각입니다. 3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값은 9,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8인가요? 빵 대입한 빵입니다. 그 다음 거 적분하고 있습니다. k는 실수에 앞으로 내보냈고요.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3t입니다. 12하고 3대입하고 있습니다. 12대입했습니다. 12대입했더니 앞에 건 72, 뒤에 건 마이너스 36 빼기 3대입했습니다. 3대입했더니 2분의 9 마이너스 9입니다. 36에서 플러스 2분의 9인가? 그럼 36이면 72 더하기 9니까 81, 2분의 81? 2분의 81 K의 값이 18입니다. 따라서 K의 값은 9분의 4?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체가 동시에 움직였을 때 두 개의 물체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대평고 기출문제에서 풀어본 것 같은데 1917번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5초 후에 PQ 사이의 거리의 값이 필요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은 어떻게 구하지? P점이 수직선상에서 여기 위치했고 Q점이 여기 위치해 있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더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뒤에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는 건가? P점의 좌표를 A, Q점의 좌표를 B라고 한다면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면 어떻게 하지? 네, 두 개 빼가지고 절대값 씌우는 게 거리인가요? 대소관계를 몰랐을 때는 빼서 절대값 씌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초 후에 P점의 위치가 필요한 거네? 5초 후에 P점의 위치의 값을 XP라고 쓰겠습니다. 5초 후에 위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빵부터 4까지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를 적분하래요? 하지만 4부터 5까지는 4부터 5까지는 이거라고? 정확히 5초 후인 순간이니까 5초 후의 위치의 값은 요게 지금 5초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전개 안 해도 되겠다. 그치? 공식 쓰면 되니까 4하고 5가 근인 거니? P점의 위치부터 5초 후의 위치부터 찾아놓겠습니다. 적분했습니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인데 4대입하려고 합니다. 앞에 건데 4대입했더니 64, 뒤에 건데 4대입했더니 96? 64 빼기 96이니까 마이너스 30인가? 그 다음 거 산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 사용하려고 합니다. 원래 앞에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항계수 뺀 녀석의 세제곱? 그럼 플러스 6분의 1? 숫자 마음에 안 든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Q점의 위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Q점의 위치의 값은? 야, 이거는 속도의 값이, Q점의 속도는 속력의 값이라고? 그림을 그려야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 0부터 4까지는 아래 블록인 포물선인가? 0부터 4까지는 아래 블록인 포물선인데 그걸 뭐 하라고요? 접올린 녀석의 값이 V2라고? 4부터 5까지는 원래 위로 블록이었나?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그럼 접올려야 되니까 0부터 4까지는 뭘 적분하라고요? 접올린 녀석을 적분하시라고요? 그 다음 4부터 5까지는 똑같이 적분해요? 그 위치의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산수 괜히 했다. 식부터 세운 다음에 풀걸. 어차피 뒤에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6분의 1, 6분의 1 똑같고 이 녀석은 30, 마이너스 32였으니까 이건 32가 되는 건가? 그러면 두 녀석의 차이값은 64가 차이값인가요? 그래서 PQ의 길이값은 64입니다. 야, 한마디 안 했다, 선생님이. 최초 위치의 값을 더했어야 되는데 원점에 출발했으니까 최초 위치 빵은 안 더했습니다.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이 속도하고 거리 파트입니다. 속력의 값을 적분한 게 거리입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X축 위에서 움직이는 P점 좌표가 T초 후에는 위치의 값이 다한 것 같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P점이 출발한 다음에 2초 후에 속력의 값을 구하라는데? 그럼 난 일단 속도부터 구하자. 속도의 값이 지금 6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18인데 여기다 지금 2를 갖다 대입할 생각입니다. 2 대입했던 24 빼기 24 빼기 18인가 마이너스 18인가? 속도는 마이너스 18이고 절대값이온 속력의 값은 18이 참인가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P가 움직이는 동안에 운동방향을 두 번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운동방향을 바꾸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네, 처음에 출발했던 녀석의 값이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럴 때가 운동방향을 바꾼 지점인가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우리는 속도의 값을 양이라고 얘기하고요.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의 값을 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점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 속도의 값이 빵인 거죠. 속도의 값이 빵이었을 때 운동방향을 바꿀 겁니다. 속도가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언제죠? 속도가 빵 나올 때가 언제냐고 6으로 약분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니까 t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인가요? t의 값이 양수인 것만 우리는 t의 값을 인정하기 때문에 몇 번 방향이 바뀐 거지? 한 번 바뀐 거죠. t의 값이 양수인 것만 선택할 거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속도의 그래프가 다한 것 같습니다. 속도의 그래프가 다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3인데 3일 때 한 번만 바뀐 거죠. 두 번째 건 틀렸습니다. 4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의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4초 동안 움직인 거리의 값을 구하려면 속력의 값을 0부터 4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속력의 값을 적분할 건데 0부터 3까지는 누굴 적분해야 돼? 방금 전에 그림 그렸잖아. 지웠잖아. 마이너스 달아야 돼? 접올려야 돼?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8입니다. 반면에 3부터 4까지는 원래 함수를 적분한 거였나? 이건 접올릴 필요가 없죠. 절대값이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촉이 어때? 68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는. 기억되기 참일 것 같아.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6t의 제곱 플러스 18t 3대입했습니다. 3대입했더니 마이너스 54 플러스 54 플러스 54? 빵 대입한 빵? 그 다음 거 적분했습니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18t입니다. 4대입했습니다. 4대입했더니 128? 4대입했더니 96? 4대입했더니 72? 3대입하고 있습니다. 3대입했더니 54 빼기 54 빼기 54? 산수 대충 했는데 니네들 확인하고 있는 거 맞나요? 첫 번째 거 54,
두 번째 게 뺐더니 96 뺐더니 32? 마이너스 40? 플러스 54? 14? 68이 맞나요? 여기 하지 말걸.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였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유형은 위로 쏘아 올린 것도 수익선상에서의 운동입니다. 물체의 운동은 딱 두 가지 운동만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 배웁니다. 수익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체의 운동을 배우시고요. 두 번째는 좌표 평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도 배웁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미적분에서 배웁니다. 이과 애들만 배웁니다. 하지만 수익선상의 운동 중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도 수익선상에서 운동입니다. 위로 물체를 던져 올리면 그건 수익선상에서 운동입니다. 높이라는 것 자체가 바닥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위치랑 똑같은 거죠. 올라갈 때 속도의 값은 양수고요. 떨어질 때 속도의 값은 음수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 운동 방향을 바꿀까? 위로 던졌을 때는 최고점이 뜰 때가 어떨 때 최고점에 도달하는 거야? 속도가 빵이었을 때냐? 방향을 바꾸니까?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31번 문제가 지상에서 3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10으로 쏘아 올린 물체가 있습니다. t초의 속도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방향이 바뀐 다음에 5초 동안 움직인 거리값이 필요합니다. 지금 빵초에서 5초가 아니네. 운동방향이 바뀐 그 시간부터 5초네. 운동방향이 바뀌는 건 언제예요? 5초일 때야? 그럼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t의 값이 5일 때부터 t의 값이 10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값을 구하라고 한 거죠? 이해된 건 맞으신가요?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은 5초하고 10초 사이에 누굴 적분해야 돼? 속력을 적분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속력의 값을 적분한 게 필요합니다. 5에서 10까지는 양수야, 음수야? 5에서 10까지는 음수라고요? 그러니까 절대값 벗길 때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겠구나? 2t-10입니다. 적분했습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10t한테 숫자 대입했습니다. 10 대입했습니다. 빵? 5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5? 그 답이 25가 답이라고요? 니네 지금 되신 거 맞나요? 선생님 지금 산수하는 것처럼 산수하지 않으면 니네는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산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문제 풀 때 산수를 틀릴까봐 조마조마하고 다시 쳐다보지 마시고요. 산수 빨리빨리 하세요. 다음은 그림상에서 해석하는 건데 이건 첫 번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 주어진 녀석의 값이 위치의 그래프인지 속도의 그래프인지 잘 봐야 되는데 이 녀석의 값은 지금 속도의 그래프라고 얘기했습니다. 속도의 그래프인데 P점의 위치가 6초일 때 P점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원점에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치의 변화량 자체가 위치인 거죠? 처음에 2초 동안은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양의 방향 움직인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2초에서 4초까지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부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가? 근데 오른쪽 움직임과 왼쪽의 움직임 두 개가 상쇄되겠네.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4하고 7 사이의 넓이의 값만큼만 위치해 있겠구나. 넓이의 값이 몇이야? 사이의 넓이의 값은 2인 것 같고 양쪽 두 개 넓이 더한 게 2인 건가? 그러면 답은 4가 답인가요? 내가 말한 게 이해된 거 맞아요? 여기 있는 넓이의 값들을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정적분, 세 번째 정적분 다 더한 녀석의 값이 위치인 거고 다 양수값으로 더한 녀석의 값이 뭐야? 그건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봤던 문제가 하나만 더 하자. 지금 대부분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파트가 그래프로 출제됐을 때 틀리는 게 대부분이거든? 다음이 속도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30초면 속도의 그래프인데 원점에 출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0하고 8초 사이의 속도에 대해서 표현했고요. 출발한 다음에 방향을 몇 번 바꿨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횟수가 몇 번이죠? 방향을 바꾼 건 몇 초일 때죠? 5초일 때 음해상으로 바뀌었으니까 5초일 때 방향이 한 번 바뀝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래프가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이거 다 지워져. 만약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나요? 여기서는 운동 방향을 바꾼 거지만
여기서 운동 방향 바꾼 게 아니죠? 양의 방향보다 또 양의 방향으로 갔으니까요. 자, 다음 녀석은 위치의 그래프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는 녀석의 값은 위치의 그래프인데요. 내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방향을 몇 번 바꿨나요? 출발하고 나서 방향 몇 번 바꿨나요? 우리는 시험 조질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네요. 지금은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거죠. 위치니까. 아까 속력하고 다른 거죠. 속도랑 다른 거죠. 그래프가. 내 말이 된 거 맞니? 자, 속도의 그래프인지 위치의 그래프인지 잘 생각해야 되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틀리는 케이스는 몰라 틀린다기보다는 착각해서 틀립니다. 두 번째로 봤습니다. t의 값이 8이었을 때 원점이 위치하나요? 물어봤는데 넓이 구해야 될 것 같다. 여기 넓이의 값이 2, 그럼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2. 여기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1인가? 그럼 정적분 마이너스 7입니다. 여기 넓이의 값은 누구야? 1인가요? 여기 넓이는 몇이죠? 넓이의 값이 똑같니? 넓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구한 거는 8초 후에 원점에 위치하지 않고 어디에 위치할까요? 세 번째, 5초였을 때 원점에 제일 멀리 있나요? 수익선상에서 원점에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마이너스 7만큼 간 다음에 플러스 5만큼 와서 위치의 값이 마이너스 2에 위치하는 거고 이때가 제일 멀리 있는 거죠, 원점에서. 그래서 5초일 때 가장 멀리 있는 건 참인가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선이 이런 식으로 반듯반듯한 직선의 모양새의 속도의 그래프나 위치의 그래프는 되게 쉽습니다. 1938번 문제가 평가원 기출문제, 고3 애들이 수능 보기 전에 보는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복잡합니다. 원점을 출발합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점에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D까지만 표현되어 있고요. 0부터 A까지 속력의 값을 적분했습니다. 0부터 A까지 속력을 적분하나 속도를 적분하나 똑같니? 다 양수니까? 여기 면적의 값이 좌변입니다. 하지만 우변값은 A부터 D까지 접어올린 녀석의 값을 적분한 건가? 그러면은 A부터 C까지는 정적분의 값이 음수지. 하지만 이 우변값은 이 음수의 값을 양으로 만들어 더하는 거죠? 내 말이 되니? 마지막 녀석의 값 원래 양수인 거니? C부터 D까지는?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총 구간이 4군데로 쪼개진 것 같은데? 4군데로 쪼개졌는데 첫 번째는 알파, 두 번째는 베타, 세 번째는 감마, 네 번째는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게요. 넓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양수입니다. 다 4개 다. 좌변이 누구예요? 네, 좌변이 알파죠? 우변이 누구예요? 이 넓이의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성립했을 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이야.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A부터 B까지 정적분의 값은 누구라고 해야 돼? 여기 정적분 값 누구야? 적분하면 누구냐고. 이건 마이너스 베타가 정적분인가요? B부터 C까지 정적분은 누구야? 이건 정적분이야. 내가 넓이의 값이라고 얘기했어 지금. 자, P는 출발한 다음에 원점을 다시 지날 수 있나요? 못 지나? 왜 못 지나지? 원점에서 출발할 때 처음에 출발해서 알파의 넓이만큼 A 동안 알파의 넓이만큼 가? 그 다음에 베타의 넓이하고 감마의 넓이만큼 왼쪽으로 가? 베타하고 감마 더한 게 알파보다 작아?
그 다음 다시 감마의 넓이만 고르쪽으로 가는 거니? 그러니까 출발한 다음에 절대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없는 거죠? 첫 번째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거는 0부터 C까지 적분하라는데 그냥 이건 정적분이잖아. 0부터 C까지 적분하래. 0부터 C까지. 그럼 좌변이 누구야? 그러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의 값을 3개 더한 게 0부터 C까지 정적분이죠? 근데 오른쪽에는 우변 값은 C부터 D까지 적분하는데 C부터 D까지 적분한 건 누군데? 이게 똑같아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잖아. 이거 이항하면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이항만 하면 만들 수 있으니까 니에는 참이네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좌변값은 0부터 B까지 적분하라고 합니다. 정적분입니다. 누구죠? 민성아, 네. 쌤한테 윙크하지 마. 네. 0부터 B까지 정적분의 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가요? 근데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B부터 D까지 절대값 씌워 적분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변은 누군데? B부터 D까지 절대값 씌운 걸 적분하라고 했지. 우변이 누구야? 감마 플러스 델타니 절대값 씌웠으니까 자, 이 녀석의 값이 등호가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거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기까지 하면 유형별로 문제 몇 개씩 본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풀기 시작하세요.